본 면담은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원 연합회와 인천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2년 9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성남이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입니다. 구술자는 김연아 선생님이며 면담자는 권기숙 기록가입니다. 그럼 2회차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차 인터뷰를 하셨던 날 잘 들어가셨어요? 예. 네, 예, 바쁘신 중에도 오늘 2회차 구술에도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오늘은 성남 이동에 관한 질문과 시간이 된다면 1회차 구술 내용에서 시대적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성남동에서 이주과정과 아파트 재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쭤볼 텐데요. 지난번 면담에서 성남동에 처음으로 이주해서 전셋집에서 사셨다고 하셨는데 위치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지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빌라의 위치를, 그 전셋집의 위치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께서 과거에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거북시장 이쪽에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 위치거든요. 그래서 거북시장 이쪽에 길이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선생님께서 전셋집에 사셨던 위치는 어느 정도가 되실까요? 여기요. 요 정도요? 예. 그거 치킨 티에. 아. 여기 세 번째, 여기 주택 있잖아요. 네. 하나, 둘, 세 번째 집이에요. 아, 네. 그래요. 예. 저기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럼 과거에 그러면 예전에 살던 빌라가 예전에 살던 그 전셋집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가끔 오며 가며 지나가면서 자주 봐요. 아, 지나가면서 자주 보세요? 예. 근데 헐렸더라고요. 헐렸어요. 그 자리에 그럼 지금 주차 공간으로 남겨놨어요. 아, 주차 공간으로. 예. 그래도 과거에 그래도 약간 추억이 있으신 공간인데 다니시면서 마음이 좀 기분이 좀 어떠세요? 그때는 힘들었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좀 그래도 우리는 별탈 없이 잘 살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딸 낳고 그러고 이사 왔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세인천 아파트에서는 몇 년부터 사셨어요? 저희가 80년대 결혼했으니까 81년도에 딸 나면서 82년도에 들어갔어요. 82년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요거 지도를 조금 세인천 아파트의 과거 이거를 좀 보면서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 85년도에 항공사진으로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세인천 아파트를 좀 확대해서 보여주는데 이때 여기가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여기는 이쪽은 가자동이고 이쪽은 성남동이고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정문이고 여기가 세인천 아파트가 가나다라 마바 4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다라 마바 4. 저희 집은 여기. 아, 네. 여기. 이쪽에 위치하시고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쉽게 얘기해서 습지였는데 나중에는 그쪽이 미나리깡이 됐어요. 미나리들 많이 재배하고 지금은 거기 녹지공원이 시설 녹지공원. 그래요. 그럼 이쪽은 학교. 성남서초등학교. 학교요? 네. 그리고 저희가 요거는 85년도에 세인천 아파트 주변 모습을 좀 촬영한 걸 가져와 봤는데요. 그 세인천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금 이쪽 서쪽과 여기 동쪽으로 나뉘면 이쪽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이쪽에는 그 당시에 저기 동학이업 원목 바다를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세인천 아파트에서 쳐다보면 다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쪽으로는 뭐냐면 저기 동학기업이었어요. 다. 동학이업.
그리고 이쪽으로 나간 건 바다 쪽이고. 네. 네. 아, 그래요. 이쪽은 일반 주택가겠네요. 예, 주택. 요 뒤에가 예. 이쪽이 침수 지역이야. 아유, 비 오면 그냥 다 우리 축대 네. 밑에까지 물이 차갖고 난리를 지대가 나고. 굉장히 낮았나요? 예, 여기는 굉장히 낮았어요. 비 올 때마다 난리가 났던 동네들이야, 이게 다. 아, 그렇구나. 지금은 많이 예. 잘 돼갖고 예. 비 그다지 안 차요. 그러면 일반 여기 그냥 다가구 주택인 건가요? 예. 다가구 주택에다 이쪽에 빌라 하나 거 이게 하얀 게. 하나, 둘, 셋, 넷, 5동이. 네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서쪽에 이런 상태가 85년도인데 네. 저희가 좀 해가 지나서 네. 91년도를 보면 이게 좀 많이 바뀐 게 보이거든요. 네, 많이 발전했네. 네, 그래서 여기가 세인천 아파트를 중심으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뭐가 들어섰어요. 이게 뭘까요? 그게 나무 이게 나무 야적한 것 같은데 다 싸놓은 거 바다에서 건져가지고 네. 이쪽으로 다 싸놔요. 아, 여기 매립해서 목재들을 예, 정리해 다 싸놓는 놓은 건가요? 거예요. 예, 동학이 없어요. 아, 그 이쪽은 그러면 여기는 또 매립이 된 것 같아요. 예, 매립이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회사들이 공장들이 들어선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만큼은 시설녹지공원이 들어서고 네. 이쪽으로는 다 회사들이지. 네, 그래요. 여기가 금호 아파트. 아, 이쪽에. 네, 주공 아파트. 여기도 옛날에 논이었어요. 아, 논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저희 다른 사진을 좀 볼게요. 저희가 여기 요 작은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해 놓은 걸로 확대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좀 더 다 나무네요. 크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 89년도의 모습인데 현재는 중고차 더드림 회사가 예, 위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무가 지금 쌓여 있는 모습이네요. 네. 예. 그리고 파란색이 아까 여기 지금 파란색이 여기 지금 이렇게 이쪽에 여기 아까 큰 그림에서 네 요거네요. 여기 파란 색깔 그쵸? 네. 여기 이렇게 큰 물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매립이 되고 또 넘겨볼게요. 네. 요것도 보시면 85년도에 세인천 아파트. 예, 여기 중심으로 여기 주변에 이렇게 땅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는 어떻게? 여기는 성남서 초등학교인데 이쪽에는 그 당시에 주택이 없고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그 맨 땅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 네. 그래갖고 비 오면은 물이 찼어 여기도. 여기도 맹지 그게 없고 집도 없고. 여기 유성 옆에가 유성 빌라 쪽으로는 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파트 자리가 유성 빌라 거기 맨날 침수하던 지역에 다 효정 아파트 뒤쪽으로 다. 네. 지대가 낮다고 하셨던 쪽이네요. 그죠? 네. 그럼 이거는 93년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세인천 뒤로 이쪽에 지금 다 작은 이렇게 주택가가 빌라인가요? 아니면은 다가구 주택인가요? 다가구도 있고 빌라도 있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다가구도 있고 네. 학교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네. 네. 그러면 그때 세인천 아파트에서 혹시 몇 동 몇 호에 사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세인천 아파트 4동 505. 아, 4동. 기억하시네요. 세인천 아파트는 그 당시 역시 몇 층 건물이었어요? 5층 건물이고 3세대가 360가구. 아, 360가구요? 네, 재건축이 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 혹시 어땠어요? 다 찬성했죠. 아, 찬성했어요? 많이 찬성했지. 그러니까 얼린댔지. 아, 그러면은 그 다른 지역으로 사실 그 선생님께서 다른 아파트나 그런 지역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다시 이사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주택으로 갔다가 네. 다시 거기서 저기 하면서 주택을 또 샀어요. 네. 사가지고 또 다시 내 집자리를 또 찾아서 들어갔어요. 글로. 아,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네.
아, 이상하게 성남동에서 떠나질 못하는 거야. 정이 드셨나 봐요. 결혼해갖고 이날 이때까지 여기서 사니까. 그때도 그래서, 그쪽 주변에서 예. 또 주택을 가시고. 우리 아저씨 직장은 여기서 먼데 네. 한국유리 동구까지 가려면 한참 가거든요. 네. 근데도 그냥 여기서 살았어. 그러면 남편분도 그냥 여기서 그냥 거주지 옮기지 말고 살자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요. 그때 근데 재건축이 됐을 때 그 주민들이 찬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찬성의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아파트가 오래돼갖고 네. 성남동에서 최초에 지은 아파트고 노후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좀 평수가 적어요. 평수가. 네. 그때는 18평이었을 거예요. 지금 뭐 35평도 있고 다 그런데 그래요? 다양한데. 그래서 아무래도 노후가 좀 오래돼서 다들 주민들이 찬성하셨다고요. 그 어떤 점이 노후화로 인해서 어려움이 혹시 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애들이 크다 보니까 평수가 적으니까 네. 좀 힘들고 그리고 5층 같은 경우는 누수라는 게 있잖아, 비 오면은.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래갖고 창틀로 이렇게 저기 되고 하니까 이제 그때들은 다 하자고 그러지. 그래요.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불편함이 소소하게 있었네요. 네. 그럼 선생님께서 경남 이제 재건축이 되면서 경남 아넘스빌에 입주를 하셨는데 그럼 언제 입주를 혹시 하셨는지 기억하실까요? 한 15년 됐나 그런데 지금 15년 전? 네. 재건축이 한 2004년부터 사실 시작이 됐더라고요. 네. 경남 아넘스빌이. 그래서 그래요. 거반 맞죠? 15년 정도면 맞아? 그 당시 계산은? 네, 대략 네, 맞아요. 그러면 한 2006년이라는 그 횟수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요. 경남 아넘스빌을 아파트 거주 기간이 그러면 현재까지 그럼 15년 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요. 그러면 거주하시는 아파트 옆에 현재는 이제 중고차 더드름이라고 이제 매매 단지가 중고차 매매 단지가 있는데 그건 언제부터 혹시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한 5, 6년 전에 있던 것 같은데. 5, 6년 전에. 네, 얼마 안 됐어요. 목재 그게 다 정리가 되고 그 자리에 들어왔다고요? 그 전에는 그러면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대로 나무 하적장, 그쵸. 야적장이라고나. 네. 그럼 예전 지도를 아까 전에 저희가 봤는데 거주지 주변에 목재 단지가 있어서 어떠셨어요? 일상생활을 하실 때? 그 당시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어떤 부분이요? 그 톱밥이 날려가지고 그 태우는 저기가 차에 앉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개선됐어요. 지금은 그래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뭔가 이렇게 그 회사에 얘기도 하고 뭐 불편을 호소하거나 그런 적도 있었나요? 그래요. 그 어떤 개선에 그쪽에서도 뭔가 개선 의지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많이 개선하고 지금도 별로 저기 지장은 없지만 네. 거기서 이제 우리 성남을 이동을 위해서 많이 좀 후원해 주셔요. 지금은 중고차 그 업체로 바뀌었는데 그 업체는 상관없고 또 그 옆으로 동아기업이 있어요. 그대로 있어서 거기서 그래가지고 여전히 거기서 많이 후원해 주셨어요. 네. 요번에도 쌀 170부대 한 180부대 해주고 구정 때도 180부대 매년마다 그렇게 꾸준하게 하시나 봐요. 네. 그 당시에 목재단지를 다니다 노동자들의 생활권이 혹시 어땠을까요? 여기 이 동네 굉장히 활성화돼갖고 장사들도 잘 되고 성남 이동에 거북시장 하면 알아줬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근방에 저기 지금 포스코 아파트 아시죠? 가재동에. 예. 그 아파트 자리가 한양목재였어요. 이 근방에 막 영창악기, 한양목재 뭐 무슨 가구더라? 우리 식당 산 건데 하여튼 가구 회사는 이 근방에 다 있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제가 좋은 거지. 굉장히 좀 장사가 잘 되고 사이 좋고
집 새도 잘 났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모인 거지. 아, 네. 그럼 주변 집을 구해서 뭐 살거나 가게나 시장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고 그랬겠네요. 그런 음, 식당들도 그냥 돈을 굉장히 긁어 많이. 모았다고 하더라고. 장사들 잘 돼가지고. 그래요. 그 당시 혹시 뭐 기억나는 맛집이 있으세요? 그 당시에 근데 없어졌어요. 저 밑에 지금 정원 SPR라는 자리가 네. 그 전에 그 시장이었어요. 거기가 시장이었었는데 네. 없어지고 지금은 현재는 정원 SPR로 됐지.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 그렇게 활성화가 됐었던 막 이렇게 여러 상황들이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자꾸 기업들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지금은 이쪽에서. 기업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네. 서서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생겼네요. 근데 우리 성남 이동 같은 경우에는 유해 그 공해 예. 그게 많아. 공해 네, 주변에 지금. 공장단지가 있나요, 많이? 그 녹지공원 바로 뒤쪽 있잖아요. 네. 그 뒤로 다 공장이요. SK 밑으로 다 공장이고. 그래서 공해에 좀 네.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저는 그래요. 이 생각에 그 사람들이 뭐 얼마씩 주는 것보다 그런 저기를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저기 냄새 안 나게끔 하면은. 그 냄새라는 게 뭐 사계절 중에 언제 좀 많이 나나요? 아유 자주 나죠. 자주 나요? 밤에만. 아무래도. 근데 내가 왜 여기 못 떠난 게 그게 하나 흠이야. 성남이동은 다 좋은데 예. 공장짓. 뭔가 시스템 말씀하신 네. 대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아기업 같은 건 나무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한테 그다지 저기 안 하잖아. 근데 여기 성남이동은 막 특수 폐기물 같은 거 들어와 있고 막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자면 우리 단체장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긴 하는데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어제 뭐가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러네. 다 구숙지에도 저 병원 특수 폐기물 하는데 거기 가면은 숨도 못 쉬어. 그리고 밤에들 배출하고. 네, 그런 부분은 정말 가까이서 보시게 되니까. 그런데다가 왜 물류센터를 우리 여기에다 하냐고. 네. 그것도 하나의 공해잖아요. 차가 네. 많이 다니면은 매연 같은 거로 인해서 먼지, 교통량, 그렇죠. 구도심에다가. 네. 그러네요. 그래요. 네. 지금 많이 상황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야. 결론은. 그러네요. 구도심을 살리려면은 내 생각에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저쪽에 공장지대를 상업지역으로 다 바꿔놓고 공장지대를 딴 데로 내보내든가 그러면 좋을 텐데 또 뭐 공장이 있으면서 같이 상생하는 저기도 있긴 해요. 네. 뭔가 차후에 어떤 그런 좋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저희가 그 지도를 보면서 아파트 서쪽에 이제 지금 성남 녹지 도시숲과 자동차 공업사들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지도를 보면 과거에는 이제 뭐가 있었는지 아까 다 설명을 해서 제가 다시 중복 질문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이 조성된다고 했을 때 혹시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좋았죠. 그러셨어요. 경산. 우리 이런 동네에 이런 녹지공원이 생긴다는 건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게요. 주민들이 굉장히 좀 반응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모 의원이 하나가 여기 부분적으로 우리 이 도로 경계선을 해갖고 우리 세인천 저기 아파트 있는 데까지 잘라갖고 먼저 최초의 공사를 한 거야. 네. 구의원이 네. 오진환 구의원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학재 청장님이 무슨 채권 발행하고 다시 금호 아파트까지 다시 공사해갖고 이어진 거예요. 그게 다. 그럼 혹시 자주 가시는 편인가요? 집 옆에니까. 집 옆이라. 오며 가며 또. 네, 근데 지금 이제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공원이 나무가 크니까 네. 좀 어두컴컴해요. 또 그런 게 또 있네요. 굉장히 컴컴해요. 조명이나 이렇게 뭐 그런 거는
조명을 지금 안 해갖고 지금 저희가 구에다 건의하는 것도 그거고 이제 또 뭐 추진하는 것도 그거고. 아, 네. 그래요. 아마 개선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아, 그러면 공원과 반대로 자동차 공업사로 인해서 환경적인 매연 또 큰 차들이 오고 가는 등의 불편함은 혹시 없으셨을까요? 그거는 저기 한데 이제 그 물류센터가 들었으면은 그 KKR이라는데 있고 SNK라는데 두 군데요. 아, 그러다 보면 지금 짓는 상태인데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면 우리 이쪽 주민은 뭐냐고. 그러네요.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시점에 지금 들어와서 저거 하는 거예요? 지금 KKR은 한 3년 된 거 같고 SNK는 작년부터. KKR은 성남 일동인데 우리랑 경계선 지역이니까 오지. 아, 지금 짓고 있는 건가요? 예, 예. 그거 그렇지. SNK는 지금 작년부터 짓기 시작하니까. 그러게 차후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지 아시니까 미리 염려를 하시네요. 그렇죠? 예, 주민 설명회도 안 하고 교통량 영향 평가도 뭐 얘기도 없고 그냥 자기네들 그냥 저 일단은 그런 게 큰 게 들어오면은 주민 설명회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막 지키만 하면 되나 봐. 여기.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아유. 그러게요. 더군다나 구도심이다. 좀 외진 데다 쿠팡 같은 거 봐봐요. 다 외진 데다 짓잖아요. 저 북한에 쿠팡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강화 가는 데도 거기 쿠팡 진 거 봐봐. 차가 어마어마하게 다니는데 그렇게들 한다고.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을 조금 더 고려하고 필요했으면 좀 협의를 했을 텐데, 그죠?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 이주를 하셨을 때 과거에 옆에 성남서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지만요. 이제 그때 학교 모습과 아이들의 모습이 혹시 어땠을까요? 애들이 학생들이 많이 줄었죠.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오전 오후반이 있어가지고 저기 있는데 오전 오후반까지 나눌 만큼 아이들이 많았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한참 활성화가 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래요. 그때 그렇게 외부로 다 빠져나가면서 아이들도 점점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이 빠져났고 또 여기가 공기가 안 좋고 하니까 빠져났죠. 아, 네, 그래요. 지금은 많이 또 줄어서 그렇죠? 네, 노령 인구밖에 없어요. 아, 학교 아이들도 많이 줄었나요? 네. 한 반에 혹시 대략 몇 명의 아이들이? 20명 정도 되나 안 되나 그러고 총 이렇게 여기서 동사무소 하라면 1년에 입학 학생 따져보면은 네. 알 수 있어요. 반수도 몇 반 안 돼. 아, 그러겠네요.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니까. 그러겠어요. 그때 주변에 공장 단지가 있어서 큰 차가 오고 가거나 했을 텐데 초등학생들한테는 위험할 것 같은데 예전에 어땠을까요? 위험하죠. 근데 그 세인천 아파트 있는데 네. 그 앞으로도 큰 차가 많이 다녔어요. 그때 네. 가자동 애들도 요 성남서로 다녔어요. 근데 거기 이제 봉화초등학교 지면서 네. 이제 길 안 건너게끔 했지. 그 전에는 좀 아무래도 차가 다니는 와중에 아이들이 등교를 해야 돼서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그때 뭐 특별한 사고나 이런 건 없었을까요? 별로 그다지. 예. 아, 그래요. 엄마들이 나와서 이거 하니까. 계속. 초등학교 보호를 위해서 혹시 변화된 게 있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앞에 초등학교가 지어지고 뭐 그런 부분인가요? 네, 그리고 신호등도 이제 많이 해고 거기 도로에다가 이제 그 무슨 거야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어린이 보호 구역 뭐 이런 시간 제한 해가지고 차 다니게끔. 아, 시간 제한에 대한 네. 차가 이동하게끔 뭔가 해놨나 봐요? 예, 아침 애들 학교 등교 시간은 참 못 다니는 것 같더라고. 아, 등교 시간에는 예. 차량이 좀 이동하는 걸 제한해놨나 봐요? 예, 그리고 지금은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거기서 다 지키고 계셔요. 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예, 한성마트 앞에도 지키고 계시고 학교 앞에 바로 경남 후문이거든요. 네. 같이 많이 보니까 거기 나오다 보면 항상 계시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 출근 시간이나 학교.
성남동에 그러면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예, 성남동과 주변 지역에 대한 역사와 추억에 관련된 건데요. 중구와 동구에 살던 사람들이 가자동 또 성남동에 이르는 서구 지역을 개건너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혹시 맞아요. 아실까요? 예, 개건너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개건너나 번지기 나루터에 대한 추억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모르는데요. 저기 송임 현대시장까지는 인천시인 줄 알고 그 다리 건너서는 아 경기도 땅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오니까 우리 아저씨가 그 여기도 인천이라고. 그때는 이제 도로가 포장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덜컹덜컹 시골길이지. 아, 도로가 요 위에 고속도로 옆에 하나 그것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요. 과거에 나루터가 이제 나룻배를 타거나 인천교가 생기기 전에 돌다리를 건넌 혹시 기억이 있을까요? 저는 이쪽으로 전혀 안 왔어요. 그렇죠. 네, 중구 동구에서 중구 그 월미도 쪽을 많이 갔지 이쪽으로는. 그래요. 개건너라고 부르는 게 시내 사람들이 시골에 대해서 약간 낮추는 부르는 뉘앙스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혹시 맞나요? 네. 아. 사람들이 바다 건너가는 동네죠. 시골 동네라고. 그래서 그 말이 나왔나 봐요. 그래요. 성남동으로 이주하시기 전에 서구를 방문했던 혹시 기억이 있으세요? 없어요, 전혀. 아, 그러면은 동인천, 중구 그쪽에 사실 때는 따로 이렇게 뭐 성남동에 오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나요? 네, 결혼하고 80년대에 왔죠, 처음.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저씨가 데리고 와서 여기가 개건. 아, 그래요. 과거에 동인천역에서 출발해서 김포 양곡이나 강화로 가는 버스 노선이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네, 그 소리 듣고 그 차가 요 고속도로 옆으로 다녔어요. 아, 그래요. 뭐 그때 차 번호 뭐 그런 거 기억하세요? 모르겠어요. 그 당시 7번인가 몇 번인가 잘 모르겠네. 버스 한 대 있었어요. 아, 버스 한 대? 네. 17번. 아, 17번 버스가 다녔어. 아, 그래요? 버스 그 한 대가? 17번이 저기까지 갔어. 어제 검단인가 검안동인가 뭐. 아, 검단 쪽까지 다녔어요? 네. 아, 요 서구 요 끝으로 다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애들이 딸기밭 간다 하면은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딸기밭이 있었어요? 여기 서구청 있는데 딸기밭이 많았었나 봐요. 네, 딸기밭 간다고. 그렇구나. 네, 그래요. 버스를 타고 혹시 그때 뭐 17번 이거 타고 혹시 어디까지 혹시 가보셨을까요? 저는 연희동까지 가봤어요. 연희동까지. 네. 대략 경인국도를 타고 승희동과 주안을 지나서 십정동에서 서쪽으로 꺾어서 산야를 달려 연희동까지 대략 1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걸려요. 한참 걸리지. 한참 걸렸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버스에서 그 대략 추억이 혹시 타고 다니시면서 덜컹덜컹대는 시골길이지 뭐. 시골길. 이제 그걸 결혼해가지고 친정이 중구잖아요. 그러면 중구면 17번 타고 동인천에서 다시 갈아타잖아요. 네. 저희 집은 이제 한천 쪽이니까 와가지고 17번 갈아타고 오면은 덜컹덜컹 시골차. 비포장도로로 다녀서 하면 그렇네요. 그래요. 그러면 인천교가 놓이고 나서 사실 놓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선생님을 이렇게 보셨죠? 노선 버스 다리를 건너 바로 서구로 보면서 시간도 단축됐다고 했는데 체험하신 적이 있을까요? 80년대에 그 길로 다리 놓고선 그 길로 계속 다닌 거지. 아, 그전에는 뭐 모르시니까 이미 놓여진 다리로 쭉 다니시고 그러셨겠네요. 그 밑에가 바닷물이 들어왔어. 아, 그 다리 밑으로요? 네, 다 바닷가였어. 바닷가. 지금 그 적십자병원 있잖아요. 네. 아니, 적십자병원, 인천시립병원. 그게 다 바다였어요. 아, 거기 그럼 시립병원이 생겨지기 전에 거기가 바다였는데?
그거 받아있지. 다 매립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객골은 모두 매립되고 육지화가 되어서 다리는 사라졌는데 매립을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매립한 거? 네. 모르지, 매립한 거. 관심 있게 안 봤어. 그래요. 매립한 거. 네. 그러면 성남동의 과거와 이제 현재 거주 생활을 우리 생천 아파트 매립한 건 알아.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거기도 바다였어요. 네. 얘기 듣기는 바다였는데 네. 그 아파트 짓고 79년 정도, 80년대 여기 성남동 왔으니까 네. 81년도에 입주 시작했나 봐. 네. 물을 조금 드셔도 되는데. 우리 딸이 네. 돌날 다음이니까. 기억하시겠네요. 거기에 매립해갖고 흙이 그래서 장 없이 못 다닌다는 거야. 땅 자체가. 그러면 생존 아파트는 그러면 지하는 없고 그냥 1층부터 해서 이렇게 아니 지하 있어요 거기도. 지하가 있어요. 네. 그럼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물은 안 찼어요. 지대가 높아가지고. 그 뒤에는 다 찼지. 그렇구나. 지대가 높아서. 네. 그래요. 그때 매립이 되고 그냥 거기다가 항토 네. 빨간 흙들 산더미 같이 산모양 이렇게 삼각형 모양 같이 싸놨더라고. 그러더니 집 짓더라고. 그러면 집을 짓고 나서는 뭐 장화를 그러면 뭐 신고 나오셔야 되는 외출하실 때. 우리가 입주하고 나서는 좀 낫지. 낫는데 앞에 도로를 연탄 원료 날르는 차들이 다니니까 예. 시커맸지. 일반 뭐 편안한 운동화 이런 신으면 다 비 오면은 안 좋아해 이 동네가. 그래서 장화를 신고. 네, 성남동 들어가려면 장화 신어야 된다는 소리 났어.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그래요. 그러면 성남동의 과거와 현재 거주 생활을 조금 비교해 보자면요. 처음 성남 이동으로 이주를 하셨을 때 진흙바닥의 어떤 현장을 보셨을 텐데 그때 이후에 어떤 변화가 혹시 있었을까요? 지금은 많이 깨끗해지고 큰 차도 덜 다니고 네. 좀 살기가 괜찮죠. 큰 차도 거의 안 다니고. 그리고 뭐 병원이니 은행이니 뭐 다 주변에 있으니까 걸어서 얼마 안 걸리니까 홈플러스도 있고 살기 좋죠. 이제 생활권이 아무래도 다 대부분 갖춰지고 그치. 해서요. 그래요. 혹시 성남 이동에 사시면서 생각나는 일화가 혹시 있으실까요? 뭐 어떤 성남 이동에 살면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 기억이 난다든가 뭐 어떤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네. 우리 시아버지가 그 네. 아까 얘기한 그 공터에다가 네. 열무를 심어가지고 네. 그걸 열무 농사가 되게 잘 돼서 저는 농사집이 딸이 아니라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네. 그걸 모르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열무밭이 너무 잘 됐다는 거 이 많은 열무를 다 어떡하냐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는 생천 아파트 안 들어갔을 때지. 네. 아버님 그럼 이거 팔게끔 만들어 달라고. 그래갖고 그걸 만들어 줬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네. 너 이거 팔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 팔아고 막걸리 사드릴게요.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참 그 당시에 내가 먹어봐야 이제 나이가 우리 딸이 등에 업힐 정도니까 한 26이나 한 27살 정도 됐겠다. 네. 그걸 이고 가서 팔은 거야. 그 시장에서요? 아니 아파트 가서 생천 아파트 가서. 아파트에서요? 주민들이 샀나 봐요. 열무가 좋으니까 나는 이제 저쪽 중구 동구 사니까 이쪽 오니까 아는 사람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아는 사람 없으니까 아버님 내가 가서 판다고. 그게 내가 네. 처음 장사해 본 거야. 그래요? 열무 장사를. 그 당시에는 네. 왜 그러냐면 살기들이 80년대만 해도 우리가 저기잖아 연탄 떼고 네. 석유 건너 쓰고 가스레인지도 없을 때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님은 팔아다가 내 술 사드릴게 막걸리 우리 시아버지가 막걸리 좋아하셔요. 네. 그런 추억이 있어. 그래요? 그 공터에서 열무 키워가지고.
굉장히 좀 잊지 못할 추억이. 요거 반 정도 되는 땅에다 심으셨어. 그렇게 넓지 않은 땅인데. 그렇지, 거기서- 짜투리 땅이지. 그래서 집들 뜨문뜨문 진데 짜투리 땅 남아가지고 있는 거를 텃밭으로 그렇게. 우리 시아버지가 농사를 진 거야 그거라고 그래서 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팔아다 드릴게요. 그 소리 가끔가다 해. 다 팔렸어요 그때? 다 팔았지. 열무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요?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게. 장사로서는. 네. 20대 참. 27살, 28살 이때니까 첫애 낳고. 오래오래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건 기억에 남아. 네. 그리고 성남 이동 이 동네를 사시면서 네, 좋은 기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억들이 좀 있을까요? 사람들이 정이 넘쳐요. 정이 그래서 성남 이동이 그냥 있는 거. 우리 아저씨가 신도시 되고 저쪽으로 다 빠져나가자 이사 가자 그러는데 네. 제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문만 열고 나오면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많이 사람 알다 보니까 떠나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정이 들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또 많이 가까워지고.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이 좀 넘쳐. 그전에는요 대문만 열면은 뭐 부침개도 해먹고 그냥 막 그랬었어. 그러시구나. 우리 세인천 아파트 살 때 그때도 젊은 애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국수도 삶아 먹고 냉면도 삶아 먹고 그냥 참 좋았어. 동네에서 언니 막 이렇게 친해지고. 근데 지금은 경남 들어서고서는 그다지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어. 그건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 주민들과의 추억이 혹시 조금 더 있을까요? 그 당시 세인천에 대해서 정말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경남 아나스빌 보다가 그때 같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 했던 그런 기억들? 앉아서 고수도 부치고 고수 부치고 냉면 삶아 먹고 뭐 부침개 먹고 그렇게 몰려다녔지 뭐. 아이들이 어린 엄마들끼리 또 이렇게 모이고 그랬어요? 네. 그때 사셨던 분들이 경남 아나스빌에 같이 입주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럼 지금도 있는데. 지금도 같이. 그 집 애가 저기 어렸는데 우리는 5층에 살았는데 거긴 4층에 살아서 405. 그 애 나가지고 거기 가서 그 집도 돌잔치를 했어. 근데 그 애를 내가 참 이뻐했어. 이뻐했는데 지금 나이가 30살이 넘었지. 넘어가지고 걔가 결혼했어. 그 한 애는 여자애를 키워줬어 내가. 그래요? 내가 돈 받고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친정이 애기들을 되게 이뻐해. 그러니까 남의 집 애기라도 데려다가 다 시켜주고 목욕 시켜주고. 그러니까 말이 있어. 이제 수진이라는 애가 있는데 지금도 이 동네 사는데 길에서 만나도 난 누군지 모르겠어. 성인이 됐으니까 걔 엄마랑 걔는 엄마가 아줌마 저기 칠순 때 가서 저기 노래 불러준다. 자기 봐줬다고. 그때 고마움을 그만큼 아이들 지금 예뻐하셨나요? 길에서 만나도 되게 반가워요. 지금도 여전히 같이 다 떨어져서 살아도 만나니까 시장 어쩌다 오면 만나고. 그래요. 같이 가까이 세인천 아파트에 같이 사셨던 분이 혹시 아파트 입주가 아닌 다른 외부로 나가신 분도 많아요. 계셨어요? 원래 저기 재건축 되면은 본 원주민은 얼마 안 들어. 내 목돈이 있어야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환경에서. 저희 360가구였다 그랬잖아요. 지금 뭐 한 20가구나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돼. 다 떠나가지고. 그래요. 아무래도 아파트 금액이랑 그때 금액이 다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쪽에 사시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혹시 좀 있을까요? 난 아쉬운 게 내가 이렇게 활동만 할 줄 알았지. 내가 엄마한테 장사하는 걸 배웠으면 그거를 했으면은 체인점이라도 했으면은
좀 내가 지금도 경제적인 건 뭐 걱정은 안 하는데 나이를 먹다 보면 내 근처에 사람이 없으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저씨한테도 그래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냐고. 나이 먹어도 네. 그냥 슈퍼마켓이라도 안고 있으면 사람 구경하잖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온 거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번 더 하면은 내년이 임기 끝이거든요. 한 번 더 할 수 있는 임기인데 임기 끝나면 나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돼. 그래서 내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네. 활동을 해도 와서 일은 못해도 저기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남을 하면서 하면 더 좋다. 자기 일이 있고 이런 활동도 하고 그러면 훨씬 그러면은 좋다. 좋으니까 남도 도와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되고. 그래서 어머님께서 아직 장사를 하시니까 배우실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있으시지 않아요? 네, 다 배웠어요. 가끔 저기 무슨 조금의 철 때는 가서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그래요? 이제 아시는 분들이 가만 김 회장 왜 여기다 체인점 안 냈어? 그러더라고요. 네. 왜 바보 같은 짓 했냐고. 단체 생활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하나 차리고 활동하지.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요. 머리가 안 돌아갔나 봐요. 막 그러지. 지금도 시기적으로 괜찮으시지 않으세요? 아니지. 지금 뭐.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도 다리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다. 나도 지금 생각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생각했는데 네. 애들이 그래. 엄마 나이 몇인데 그거 하려고 그러냐고. 하던 사람도 접는데 왜 그러냐고. 근데 난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요. 돈도 돈이지만은 그냥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나눠 먹고 얼마나 좋냐고. 내 일이 있고. 그럼. 그거 아니요. 남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거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엄마 몸 생각해. 체력이 아유, 되시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하시고 그렇죠. 싶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여기 오랫동안 사셨는데 마을 모습을 혹시 담고 있는 사진을 좀 갖고 계시나요? 사진은 없죠. 여기 단체 사진 찍으면 뭐 동사무소에서 마당에서 찍고 그런 것밖에. 개인적으로 뭐 따로 이렇게 네. 마을을 짓거나 그러진 않으셨네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성남 이동에 사시면서 환경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저 공단 저쪽 공단? 공장인데. 공장 쪽에. 시계역에서 거기 보면 목재단지라고 그러는데 네. 그 안에가 다 안 좋아하고 회사들 다 옮겨가야 돼. 그러게. 그래요. 그러면 성남 이동에 여전히 그냥 보존됐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있을까요? 여기 보존될 수 있는 게 없지. 그래요. 공원이나 뭐. 공원 하나지 뭐 시설녹지 공원. 그래요. 다른 건 좀 많이 개선되고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네요. 그래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대표적으로 혹시 가는 곳이 있을까요? 노인네들은 네. 노인정 많이 가고. 노인정. 네. 그리고 종교인들은 또 교회가 여기 좀 많아요. 교회가 많아요? 네. 큰 교회가 대흥교회, 네. 선두교회, 여기 중앙교회. 교회가 한 4-5 군데 되나 봐. 대부분 다 큰 교회인가 봐요? 네. 역사가 오래됐나요? 오래됐죠. 선두교회가 최고 오래되고, 예. 그 다음에 대흥교회, 그 다음에 중앙교회. 대흥교회랑 중앙교회가 먼저 생겼다. 예. 그래요. 그러면 원적산 둘레길과 저희가 원적산 터널의 과거의 모습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터널은 없었죠. 터널은 없고 그때 산이었지. 그냥 산이었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저희가 조금 쉬었다가 네. 갈게요. 네. 네,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성남 약수터와 거북시장의 과거 모습을 좀 아실 것 같은데요. 기억하시는 모습은 어떨까요?
아, 성남 약수터는 네. 거기 수영장도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애들이 소풍 가면은 이쪽에서 네. 그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유치원에서도. 네. 유치원에서도 많이 가고 예. 학교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그쪽으로도 많이 다녔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아, 수영장이 이게 그 만들어진 시기가 약수터가 생기면서 만들어졌어요? 네, 수영장을 그냥 수영장이다 보기보다는 그냥 물 내려오는 거 조금 가둬가지고 애들이 수영하게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성남 약수터가 지어지기 전에는 거기는 그냥 공터였나요? 그렇죠. 산이었어요, 그냥. 그냥 산을 네. 그쪽을 조성해서 네. 약수터를 만든 거네요. 거북시장 모습은 과거하고 지금하고 뭐 짧게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요? 예, 옛날에는 거북시장 이쪽으로 상가가 없었어요. 상가가 없어갖고 니아까들 놓고 장사하시다가 집 한 채도 지치면서 네. 이제 상가 가서들 하고 그랬지. 아, 네, 그래요. 저 밑에서 하다가 이 위로 올라온 거예요. 밑에서 하다가 그럼 그 장소들이 현재와 비교를 하면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때는 그냥 뭐라 그럴까 대지라고 그러는 또 맨 땅에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서 장사하셨고 아, 지금은 도로로 올라오셔서 그때는 포장도 안 된 데서 장사들 하셨어요. 비포장도로 네. 비초장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농사 짓고 있지 거기서. 네, 그러셨겠네요. 그러면 매립 용지가 이제 사실 그 사진에서도 아까 설명을 같이 나눴지만 매립 그 용지가 산업 용지로 변하면서 구직을 위한 이주민의 증가는 어떻게 시장 상권의 발달로 이어졌을까요? 네, 많이 이어졌죠. 거기 회사들이 들어서면서 여기 장사들이 굉장히 잘 됐어요. 아무래도 인원이 네.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예, 그래요. 그리고 혹시 외부인이 타 지역의 분들은 사실 성남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외부인이 모르는 성남동 주민들만이 알고 있는 가볼 만한 장소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가볼 만한 장소 철마산 약수터랑 뭐 노인네들은 노인정으로 가고. 그래요. 여기 저번에 성남동. 1차 때 말씀하신 둘레길도 예, 추천해 줄 만한 장소일까요? 예, 둘레길. 음. 거기도 도로 잘 해놨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사전 면담 때 얘기하신 돌산 복숭아밭은 혹시 어디? 지금 현재 기업은행 자리예요. 아, 기업은행 자리가? 네. 과거에는 그래. 복숭아밭이 컸나요?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그 복숭아밭은 모르시는, 못 보셨는데 네. 그냥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네. 저는 바로 개발될 때 들어왔으니까 80년대. 그래요. 돌산 혹시 아시나요? 돌산이 저기 기업은행 자리에 돌이 엄청 많았어요. 그쪽에. 그 앞에 도로는 비포장 도로였고. 네, 그래요. 그럼 돌을 깨서 경인고속도로로 혹시 쓰였을까요? 그걸 혹시? 그 전이니까. 아니, 그 후에요. 경인고속도로가 먼저 생겼어요. 아, 먼저. 그러면 그거는 별개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성남 이동에 이제 정착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가장 좋았던 점 한 가지씩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 시대가 있는데 이제 그 시대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고 장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랬고 네. 지금은 많이 발달해가지고 네. 지금 잘 돼 있죠. 주변에 상권이니 병원이니 뭐 다 은행이니 그래서 살기가 좋아요. 아, 서민들이 사시기는? 네. 시장도 있지 뭐 다. 그래요.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 바라시는 성남 이동이 앞으로 어떻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구도심에서 아파트 네. 단독주택들이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그거 좀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주택 노후가 정리되고 새로운 좀 아파트 주택이 좀 들어서면 좋겠다. 그냥 이상하게 빌라만 들어쓰더라고. 새로 지어도 빌라가 네. 자꾸 지어져요? 네. 그 뭐 집 두 채 사고 빌라 한 동 짓고 막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 그렇구나. 그게 아파트가 걱정스러워. 들어오려면 아마 기업체나 이런 데서 크게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선생님께서 성남동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거북시장. 성남동 거북시장. 네, 아무래도 자주 왕래하시고 많이 다니시면서 네, 기억도 많이 있으셔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른 주제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선생님의 제2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면 혹시 어디가 될까요? 태어난 출생지를 말고 또 여기 이곳 성남동. 그리고 그러면 이 고향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으신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고향에 있다는 편안한 느낌을 혹시 주나요? 네. 편안하지. 네. 그러면 어느 때 그런 느낌을 좀 받으세요? 그냥 평상시에 예. 집에 있다 들어가도 그렇고 그냥 길거리 가다 사람 만나면 인사하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그냥 편안한 느낌. 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부모님에 관해서 조금 저희가 질문을 드릴게요. 선생님께서 잘하시면서 부모님께서 전쟁 이후에 한국 땅에 정착을 하셨잖아요. 그치, 남쪽 땅에. 네, 그때 혹시 이제 엄마 아빠가 이랬어, 그때 전쟁 이후에 이랬어, 뭐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으신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 엄마는 항해도 연맹에서 배를 타고 나와가지고 인천항으로 온 게 아니라 전라도 전라도에다 내려줬대요. 오, 전라도에? 네. 그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거기 계시고 엄마랑 이모들은 다 인천으로 올라온 거야. 굉장히 먼 거리인데 어떻게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전라도에서 병원에 좀 계셨나 봐요. 아프셔서요? 아니면 아니?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거 하다가 그게 싫어가지고 인천으로 이제 큰 이모가 인천에 사니까 결혼해서 사시니까 인천으로 동생들 다 불러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자 네, 하역 작업하는데 네. 거기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큰 이모님도 같이 하셨어요? 다 형제들이. 네, 그래요? 그거 일하셔갖고 그러니까 이제 하인천역 이모는 송울동 살고 엄마는 북성동 살고 다 그 주변에서 사신 거예요. 피난 나와가지고 그쪽에 다 피난민들이 많았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겠네요. 지금들은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쪽에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지. 동부 쪽은. 그래요. 그럼 어머님께서 1차 때 그 식당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머님께서는 쭈꾸미 집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얘기 좀 할까? 네. 우리 아버지는 이제 전쟁이 터졌는데 먼저 내려왔대요. 네. 평안도에서 먼저 내려와갖고 한국군으로 들어가신 거야.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인물이 좀 뛰어나. 헌병대. 네. 근데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는 북쪽에 계셨어. 네. 북쪽에 계셨는데 이제 작은 아버지랑 헤어졌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아버지가. 네. 친구들이 야, 니네 형이 용산역에 가서 근무해. 헌병대로 그러더래. 네. 그래갖고 우리 작은 아버지가 용산역에 찾아왔대. 네. 그래가지고 만났어. 여기 남쪽에 내려와 그렇게 만나기 쉬운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갖고 나중에는 고향이 그리워서 맨날 술만 드시다 가셨어. 그래요? 너무 그러면은 지금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나 15살 때인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셨다고 내가 하셨죠. 고등학교 다니다 말한 거야. 그랬는데 그렇죠. 우연치 않게 이건 안 나와도 되는 건데 편집 내가 백발 성지순례 다닌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태종대에 태종사라는 절이 있어. 네. 갔는데
그 스님 말씀하시는 게 내 가슴에 와 닿더라고. 뭐라고 하셨는데? 응? 왜 그러냐면 이제 언어 자체가 네. 어디서 많이 듣던 언어야.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엄마 다 이북 사람들이잖아. 작은아버지도. 네. 그러니까 이제 듣는 순간 막 여기서 가슴에서 막 이렇게 갑자기 눈물 날 듯이 저기 되던 거야.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누구한테 그랬어. 그 스님 고향이 어디신지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랬더니 스님 저기 고향이 어디세요? 평남 아니세요? 그러니까 맞대. 그럼 평남 어디세요? 그때 오강면이래. 그 오강면 또 어디세요? 그랬더니 저기 평안남도 오강면 무슨 리야? 니 자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고향이 옆에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기림리고 그 스님은 그 옆에 고향이더라. 근데 왜 이 소리를 하냐면은 이제 104살이 되셨어요. 스님이. 104살이 되셨는데 이제 가실 때가 되는 거 고향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 가슴에 더 닿는 거. 작은아버지, 아버지가 이제 고향 가는 얘기만 듣고 맨날 그 뭐 이북 그 예. 가족 만나는 거 그거 신청하는 거 이산가족. 네, 이산가족. 근데 돌아가셨거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 막 울었어요. 거기 가서. 그래도 이 집안이 스님이랑 그게 아니라 아버지 옆에 동네 분이시다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가셨냐 했더니 얘기하시더라고. 본인이 자기는 이북 군인으로 내려와가지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다가 좀 많이 배우신 분이니까 부산시에서 많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갖고 이 불교단체에 저기도 입문을 해가지고 스님이 되셨다고 그 얘기하시더라고. 아유 그런 경우도 있더라니까. 그러게요. 내 여기 핸드폰에 그 스님 사진이 있어. 104살 드신 스님. 근데 내가 오면서 용돈이라도 드리고 와야 되는데 그냥 그 생각이 저기 돼가지고 그냥 왔어. 그래서 가슴 한 구석에는 그 스님 생각이 자꾸 나. 그럼 가끔 연락하세요? 아니 나보러 내려오라고 하더라고. 자기네 절에는 원래 사철에는 먹고 자는 데 다 있어요. 그렇다면서 거기서 오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리가 멀고 나 또 하는 일이 있고 그러게요. 또 엄마가 저기서 일하다 보니까 아쉬우면 나 불러. 그러시구나. 그래요. 그 작은아버지가 그러면 그때 북한 그쪽으로 가시고 아버님은 이렇게 되면서 이산가족이 된 건가요? 원래 아버지 작은아버지도 이북 평안남도 사람이니까 거기 계시고 아버지 먼저 내려왔지. 내려왔는데 작은아버지는 남쪽으로 갔어. 왔는데 뭘로 왔겠어? 저 스님 모양 똑같은 상황이지. 이북 포로로 같이 온 거지. 그러네요. 응, 그래갖고 올라와가지고 다시. 그럼 두 분이 만나셔서? 응. 그럼 왔다 갔다. 작은 아버님도 살아 계세요? 돌아가셨어. 응, 90몇 살인데. 네. 인연은 묘한 거요. 그러게요. 그럼 지난번에 그 어머님이 그 쭈꾸미 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방송에 방영이 됐다고 하셔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네. 인천 중구에 우수님 할머니 쭈꾸미 집인데 맞나요? 네. 그래요? 굉장히 또 중구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중구랑 동구랑 경계선이에요. 동구하고 경계선 쪽이에요. 네, 동구 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 가족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어린 시절에 이제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 사실 그 중구 쪽에 자유공원을 많이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곳도 혹시 가신 곳이 있으실까요? 월미도요. 월미도. 차이나타운이나 지금 거기는 동화마을도 거기는 뭐 학교 가는 길이고 그쪽은 거의 지나다니면서 보셨겠네요. 그러면 그 제가 이제 선생님이 그 살아오신 그 20대의 이제 시대적 사건과 이제 관련된 얘기를 조금 여쭤볼 텐데요. 선생님이 일하셨던 그 당시 동일 방직이 혹시 어떤 곳이었어요? 방직 회사였는데 나 다닐 때 데모를 많이 했을 거야. 거기 가니까 그 뭐 노동의 무슨 거리라고 팻말이 써 있더라고. 거기 동일 방직
아가씨들이 데모했어. 뭐 나 일안 갔는데 뭐 똥바가지 뒤집어 썼냐 마냐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던 데모가 크게 났어. 그 시점에 그게 났네요. 네, 그 여성 났더란데. 운동 그 노동자 투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란을 가시고 나서 그 그게 한국의 터진 그 거야. 상황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네요.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남보원 나 다닐 때는 남보원 씨 와이프가 죽일자거든. 그분이 지부장 했고 그 뒤엔가 났을 거야. 나 떠나고 난 뒤에 났어. 아, 네. 그래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동일방직의 과거에 이제 근무 환경. 근데 사실은 이제 이란에서 생활하시고 동일방직 두 곳에 다 근무를 하셨었는데 근무 환경은 좀 어땠을까요? 그 동일방직은 좀 연약하지. 섬유업체이기 때문에 네. 좀 그래요. 뭐 이렇게 섬유라고 하면 아무래도 막 털실이 날리거나 막 이런 현장에서 그치. 굉장히 좀 많은 불편함을 겪으셨어요. 이란은 어땠어요? 이란도 마찬가지인데 네. 거기도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이란 가서 근무하는 데는 낫지. 내가 일하는 데는 실험실에 있고 그러니까 사무실이니까 좀 낫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똑같지. 또 비슷한 상황이었겠네요. 그러면은 가니까 거긴 자동이더라. 되게.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었어요. 네, 한국은 아닌데 사람 손으로 다 캔을 뽑아내는데 거기는 자동화로 나오더라. 좀 신기했겠네요 그때. 그럼 혹시 동일방직에 계시면서 한 몇 년 근무를 하셨던 거예요? 1년 근무했을 거예요. 1년? 1년. 네. 그때 뭐 남녀 차별에 대한 그런 대우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건 없고 거기는 여자들이 많아. 여자분들이 남자들은 별로 없어. 남자분들은 그 관리직 쪽에 그냥 몇몇 분들이 계셨던 기사나. 대부분 다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자분들이셨네요. 그럼 선생님께서 그러면 그 88 올림픽 사실 그 시점에 이란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대우가 달랐을 것 같은데 그 전에 그게 88 올림픽 할 때는 한국에 있었지. 근데 왜 그랬냐면 그거 있잖아요. 나라마다 해가지고 네. 뽑기 해갖고 어느 나라가 할 것인지. 네. 근데 우리나라가 된 거 됐죠. 아니에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소리 들으니까 이제 좀 낫지. 그래요. 그 전에는 저번에 이제 좀 대우가 뭐 그냥 좀 무시를 좀 당하거나 이랬다고 하셔서. 그렇지. 홍콩에서부터 무시당했지. 그럼 이란 말고 홍콩도 일을 하셨어요? 아니, 홍콩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환승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에어프랑스를 바꿔 탔거든, 홍콩에서. 그랬더니 홍콩의 그 세관원들이 네. 굉장히 저기하게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아니다. 나라가 부자이고 봐야 된다. 잘 살고 봐야 된다. 그때 그걸 느끼셨네요. 네. 그래요. 그리고 그 과거에 인천역 뒤에서 업한장에서 어머님이 이제 혹시 업한장이 있었는데 어머님도 혹시 장사를 혹시 하셨나요? 거기서 안 했어요. 거기서는 안 하시고. 네, 그래요. 식당 하니까 이제 글로 살아던 다녔지. 여기 물건을 떼와서 식당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의 과거에 그 월미도를 좀 가셨다고 하는데 과거 월미도에 기억하시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금은 놀이기구 동산이 다 들어서 찾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가 미군 기지였어요. 미군 기지? 네, 미군 기지 있어갖고 철조망을 쳐갖고 해안도로가 있고 그 바깥으로 철조망 치고 그 철조망 친 바깥으로 우리들이 한국 사람들이 들어갔지. 깨끗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수영장도 풀장을 만들어 놨었어요, 거기. 미국에서? 아니, 우리나라 바깥쪽으로 풀장을 네모나게 만들었어, 크게. 그걸 누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거 뭐 인천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죠. 비용을 내고? 비용 안 내고 들어갔는데? 네. 무료로 이용을 했어요? 그곳이 그럼 지금 월미도에 그 장소가? 없어요. 그 흔적은 없고 네. 월미도 거기를 완전히 다르게 바꿨나요? 다 바꿨었어요. 매립한 거지, 다 땅을. 그 도로는 해안도로에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게. 그래요. 놀이시설이 들어가고 그런 것만 그렇고. 네.
그 산에 둘레길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게 그 도로야. 아,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몇 가지 그냥 좀 마무리 전에 몇 가지 질문인데요. 1차 구술에서 말씀해 주셨던 선생님의 생애 기간을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재생해서 들으면서 굵직한 시대적인 사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살아오시면서. 그래서 전쟁 이후에 한국의 가난한 현실이라든가 여성 노동자 뭐 해외로 갔다던가 또 동일반기 여성 노동자 투쟁도 있었고요. 이란과 이라크 전쟁도 있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대를 살아오시면서 어떠셨어요? 지금 이렇게 쫙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전쟁하다. 우크라이나 보면서 네. 그걸 많이 느껴요. 저는 이란에서 근무하면서 네. 이란 애들이 그 총 갖고 들어와갖고 막 미국 사람 찾는데 거기 질려버렸어. 아, 그래요? 네. 그거를 눈으로 처음 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눈도 크고 시커멓고 중동 사람들이 약간 까마잡잡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안 거는 미군 잡으려고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무섭더라고. 그 바람에 나오긴 했어. 그럼 한국으로. 전쟁이 터지기 시작 전에 네. 그런 상황이 있었네요. 네. 그래요. 그래요. 선생님께서 그러면 살아오시면서 후회가 되는 지난날과 잘 살아왔던 시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아까 그런 말씀하신 내 일이 있고 내가 뭔가 활동을 하던 그런 부분에 약간 정말 아쉬움 그런 좀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럼 잘 살아왔다. 내가 이거는 정말 잘했어 라고 하시는 게 있을까요? 자식들 잘 키운 거. 네. 손주도 잘 되고 아들, 딸 잘 되고 네. 속상해도 참고 살아서 속상한 지금까지. 거 왜 부부지간에 안 싸우고 안 저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그렇지요. 그럼 앞으로 지금 사실 지금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보고 싶은 나라나 지역도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한국이 좋죠. 한국이 좋아요. 그리고 여전히 성남동인가요? 그냥 여기가 최고 좋아. 왜 미국은 나가면 차 없으면 못 다녀요. 아무래도 땅이 굉장히 넓어서 이동 그냥 모든 거 차야. 우체국도 차고 은행도 차고 여기 진짜 우리는 문방만 나가면은 네.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녀딸 보러 이제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왔다 가니까 네. 그 얘기 물어보더래. 미국 사람들이 한국이 어떠냐고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가보라고 걸어서 다 다닌다고 네, 그런 마트고 뭐고 다 동네 다 있고 다 있다. 맛있는 것도 얼마나 맛있는 줄 아냐고. 왜 미국은 빵 같은 거 다 짜요. 음식이 짜더라고. 남쪽 지방이다 보니까 더운 지방이 짜. 염분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서 스파게티도 먹는데 짜더라고. 그런 게 또 많이 다르네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빵 같은 거 들어갈 때 소보로 파리바게트에서 얼려갖고 보내. 많이 사갖고 얼려갖고 들어. 그래요. 이제 저희가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더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앞으로 건강하게 네. 봉사하면서 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네. 몸 움직일 때까지는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 갖고 살아. 그래요. 네. 내 운명이라고 그러고. 너무 귀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1, 2회차 면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면담을 하시면서 어떠셨을까요? 궁금하신 거나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있으실까요? 아유, 열심히 잘해주셔서 감사하지 뭔다. 딴 거 없고. 그래요.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 인터뷰를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김연아 선생님의 1, 2회차 면담을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